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20년 중 16년이 추석 다음 달에 가계대출이 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20년간 추석 연휴가 낀 달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했다가 다음 달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달에 가계대출이 주춤하더라도 10월에 증가폭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수출용 원전과 관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사업 다각화로 성장성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하반기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 정책 발표 계획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이 성과와 목표가 다변화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하반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노조가 MBK를 상대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노조가 영풍과 손잡고 나선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MBK 파트너스 측이 추진하는 공개 매수를 강제 매수라고 꼬집었는데요. 회사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디타워 앞에서 현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소화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에 관한 의견들이 다양한데요. 섹터군들로 보자면 우리가 관심 갈 만한 섹터군들은 많지만 이러한 섹터에 관한 지속성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시장을 다각화된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이넥스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에 관한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넥스 말고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무려 4종목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대장주다라고 불릴 만한 이유들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전략들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ESS의 관심 증가 속에서 해리스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이 해리스 관련주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KT알파 그리고 KTCS 두 가지 종목 같이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사피온과 리벨레온 합병에 관한 KT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KT알파는 5.45%, KTCS 같은 경우에는 15.24%의 급등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지난 거래일에서 시간외에서 이미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탄력들 오늘 시장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3,000원 선이 재돌파됐고 앞서 말씀드린 합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KT와 SK의 AI 투자에 관련한 투자 매력도들도 시장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엑셀세라퓨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엑소전 관련주였었죠. 투자 경고가 현재 뜬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주가 급등락들이 계속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실 때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도 있다는 거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조회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는데 오늘 다양한 섹터군들 또 다양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전략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서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긴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연휴가 너무 짧죠. 저희가 지난주에 뵙고 또 바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추세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바이오가 여전히 뭐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FOMC가 지금 일단은 끝난 상황입니다. FOMC가 끝나면서 예상외로 일단은 빅컷을 진행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고용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빅컷을 좀 단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이제는 시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또 특히 바이오 쪽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연쇄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얹혀진 상황이죠.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연내 통계 기대감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들어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는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좀 거래처 부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래처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규 거래처를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생물보안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수급을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반도체 쪽도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SK하이닉스가 일단 장 초반에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낙폭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마이너스 6% 정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휴장이었을 때 당시에 JP 모건에서 월요일 날에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 뭐 실제적으로 이제 안에 리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게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포트 안쪽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D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램 부분들의 업황이 좋아질 수가 없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콕콕 집어서 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 쪽에 봄이 끝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월화수 장중 휴장을 좀 겪고 나가서 목요일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측면으로 바라볼 때 보게 되면은 사실 SK하이닉스가 올해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부여받았던 부분들이 D램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받았다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D램 쪽은 좀 약화했거든요. 상반기 때. 워낙 상반기 때 HBM 쪽에 집중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D램 쪽이 결국에는 이 시장 점유율 부분들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들도 D램 쪽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죠. 근데 지금 JP 모건의 리포트만 놓고 보면은 D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 부진, 이 부분들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PC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불안전한 상태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제품 수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HBM을 비롯해서 뭐 AI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시켰고 제품을 만들어왔던 부분들이 일단 재고가 조금씩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악화를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힘을 못 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역시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를 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에 관한 목표 주가가 일단 하향 조정됐다는 거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텐데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고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의견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주을 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그렇죠. 저번 주에도 말씀해드렸지만 공포에 사야 돼요. 결국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데 그 매수 여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니 주가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의 리포트의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디램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좋아지기 힘들고 판가 부분들이 상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영업이익 쪽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기대 있는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는 꺾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요소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성장성을 부여를 받았던 부분들이 HBM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D램 쪽이 죽는다고 해도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HBM 쪽에 대한 실적은 이미 확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큰 틀 엔비디아가 죽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제품단이 죽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잘 팔리는데 제품도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이 많이 팔리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관망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제품군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한 역시도 여전히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동반적으로 D램 쪽에 대한 악화 부분들로 주가에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토탈적으로 보게 되면은 AI 쪽에 대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버블론이 정말 나타나고 있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좀 기회라고 봐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을 타이밍 지금은 우리 오히려 관망을 해야 되고 신규 매수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겠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과연 그때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뭐 다음 거래일에 예를 들어서 장중 5%, 6% 반등이 나와요. 그럼 오히려 다시 빠질 거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매수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내가 최상의 매력도가 높은 그 가격에서 못 잡는 경우들이 대다수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BR 기준 제가 오늘 오후까지 보니까 한 1.2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1배까지 내렸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2020년도인가요? 22년도에 PBR 1배를 찍었었거든요. 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이 PBR이나 뭐 PER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표, 수치만, 데이터만으로만 지켜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오히려 몇 년 만에 또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 부분들은 지금 뭐 전체적인 리포트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최근에 키움증권에서도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쪽에 관망에 대한 투자 리포트를 많이 냈다가 최근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로 돌아선 부분들은 상당 부분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결국 주가가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지기도 했고 과도하게 저는 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일단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로 계속 지금은 모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이 과연 또 한 번을 비춰줄지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쉽사리 이런 가격이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의 조정을 조금 더 강화가 돼가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시기가 저는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뭐 장 마감까지 보긴 해야 됩니다. 장 마감까지 보긴 해야 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래도 점차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는 게 지금 수급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나왔던 이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나가면서 기관들이 다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기관과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에서 계속 지금 매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면서 다시 매수 전환이 되는 그 키포인트가 일단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업황이 아직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여파들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수만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지금의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PBR이 지금 1배까지 내려오고 있는 역사적인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황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네카오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했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반도체 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들이 변경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치고 계속 올라온다든지 이런 네네. 흐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접어들게 되면은 못해도 5년, 10년은 상승 사이클이 그 많이 정도 들어오거든요. 사이클로, 그런데 네. 지금 불과 2년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년이 채 되지가 않고 지금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상승 사이클 초입기는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그 초입기 내에서 오히려 반절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뭐 매도 리포트라든지 오히려 지금 피크아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투심을 악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주도권이 전부 다 뺏겨 나가면서 바이오 쪽으로 뭐 이동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에 우리가 이제 실적 데이터를 못 봤다면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못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오 쪽으로 전체적인 투심이 또 이동해줄 가능성, 뭐 밸류업 쪽으로 이동해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저는 이 반도체라는 큰 틀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봐요. 여전히 상승 사이클의 초입기에 진입을 한 부분들은 사실적이고요. 오늘 전선 전력 테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항상 동반적인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 전선 전력 인프라 쪽이 좀 강한 부분들, 물론 이제 뭐 MS랑 블랙록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도 여파가 있긴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맥락은 그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큰 맥락은 변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도 AI 반도체는 분명히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에 지금 부정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쉽사리 매수 포지션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쪽이나 밸류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심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저는 그 축 자체 반도체는 여전히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물론 이제 바이오나 뭐 완성차 업계라든지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계속 좀 순환매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의 큰 틀의 사이클들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포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대차를 이야기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사실 GM과의 협력 소식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탄력을 나타내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기아차와 더불어서 큰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게 큰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살펴보실 텐데 셀트리온도 현재 3.23%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큰 틀에서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도 랭킹되어 있네요. 현대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거래일에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장에는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의 연속 상승했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인데 신고가를 달성해가는 흐름들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9.39% 현재 구간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으면서 거래대금도 몰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LG전자도 살펴보실 텐데 LG전자 최근에 리포트들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신사업 관련한 기대감들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밸류업 기대감들이 시장에 계속되는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종목임에도
0.50%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10만 9천 원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만 보시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어디에 쏠렸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본부장님 보실 때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있는데 어떤 또 섹터군들, 종목군들 좀 관심이 가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이 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밸류 프로그램 영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달 또 코리아 밸류 지수 발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긍정적인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투심을 더욱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시장에 마땅히 올릴 만한 재료도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조정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 수급이 계속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워낙 바이오 쪽은 앞전부터 좀 좋았던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가 가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 완성차 업계들이나 전반적인 자동차 섹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쉬었던 모습들도 많이 연출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가 거의 뭐 3% 넘게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기아도 거의 3% 육박하게 상승 기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두 기업 모두 현금성 자산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고 있고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이나 뭐 2차 전지 업황이 돌아서기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강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차량 판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에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매출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결국 매출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발돋움이 되면서 현금성 자산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긍정적인 주주환원책을 완성차 업계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수급적인 여파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또 셀트리온이 오늘 한 3%대 넘게 또 상승을 유지해줬다가 지금 거의 또 2%대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셀트리온의 추세, 이 강세 흐름들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또 CDMO 사업까지도 지금 전환을 또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우시바이오 로지스 쪽이랑 손을 잡고 위탁 생산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손을 놓고 이제 다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른 손을 잡는 게 일단은 국내 바이오 기업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는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를 시키면서 신규 고객사를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투심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바이낸스도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네, 바이낸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 바이낸스도 전반적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는 기업이긴 합니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셀트리온도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셀트리온 쪽이랑도 연관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엔 셀트리온이 또 CDMO 사업까지도 전환을 시켜주면서 매출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들 또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덧붙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 역시도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바이낸스나 뭐 전반적으로 CDMO 쪽이 지금 좀 강한 흐름들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일단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까지도 좀 강력한 모멘텀이 일단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 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급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내가 바이오나 뭐 아니면 완성차 업계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테오즈는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고 더 가길 저도 원하긴 하는데 이게 일단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알테오즈를 따라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바이오 쪽에 눈을 돌린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CDMO 쪽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부담 충분히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사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동률 상승을 높여나가면서
모공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률을 올린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수주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공시만 놓고 봐도 작년 수주 대비해서는 올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신규 고객사가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는 구간이 가장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100만 원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 대금까지 실리면서 일단 돌파가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쉽사리 좀 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드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저는 바이넥스 한번 좀 눌림이 나오면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도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삼일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좀 경이로운 또 수치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할까요, 본부장님? 아니면 눌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매수를 해도 그게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할까요? 일단 이제 바이오는 결국 저는 눌리면은 매수가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 그렇죠. 모멘텀 왜냐면은 살아있다. 바이오 쪽이 예전에는 증자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도 크지가 않았었고요. 기술력이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자본금은 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자를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유치를 시키고 그 투자금으로 인해서 뭐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강화를 시킨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계기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알테오즈만 놓고 봐도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적인 뭐 기술력 개발이라든지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바이오 쪽에 이제 찍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의 관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얹혀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는 저는 여전히 눌리면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쉽게 끊길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만약 여기서 반도체 쪽이 조정이 끝나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 네. 그때는 아마 저는 바이오 쪽이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워낙 지금 반도체 쪽이 이동했던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맞아요. 이동을 맞아요. 해줬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가 일단락하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오 쪽은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바이오 쪽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격으로 따라 붙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스처를 취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충분히 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적인 구간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잡아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없으신 분들은 따라붙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수급들이 바이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왕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현재 바이오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요.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군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젠백스도 그렇고 샤페론도 상한가 달성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개별 종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런 상한가에 달성하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또 잡아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샤페론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AI 쪽에 영향도 충분히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샤페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주가적인 부담 위치적인 구간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에서 막 바이오 쪽에 지금 투심이 강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인 좀 메리트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샤페론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좀 이슈가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전에 이슈가 나와서 위로 상승 기조가 좀 나왔던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이슈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샤페론도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아직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뚜렷하게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뭐 바이넥스나 이렇게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독자적인 뭐 AI 플랫폼 기술력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샤페론의 중장기적인 추세만 놓고 보면은 하락 기조는 일단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하락 기조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바닥을 잡고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수급 자체가 쉽게는 안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샤페론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조정 시 매수 관점 한 3,100원대, 3,100원대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3,600원에서 500원대까지도 살짝 눌림 주면은 1, 2차 분할 매수 관점을 잡고 3,000원 손절가 잡고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바이오 쪽의 투심 꺾이지가 않으면서 개별적인 가지고 있는 이슈 부분들이 꺾이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며칠은 더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규분들도 눌릴 때는 한 번쯤은 좀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샤페론 오늘 또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인기 많은 종목군들 간에서 또 시청자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좀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또 아침에 종목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과 함께 아토피 치료제에 관한 게임 체인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샤페론에 관한 전략들을 잡아봤다라고 하면 오늘 젠백스도 상한가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신경 퇴행성 질환에 관한 이슈들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젠백스에 관한 전략들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도 저도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좋아하지는 네, 않죠. 워낙 이슈발에 의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투심이 지금 강화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얹혀지면서 조금 더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이 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당시에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추가적인 수급이 붙이면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자금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로 충분하게 자금들이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영업이익 규모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부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부채 부분들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유보율도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평상시 좀 작은 기업, 중소기업 정도에 대한 규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좀 신사업을 발굴을 시키려고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부분들을 활용을 시켜가지고 이슈를 내보내면서 좀 주가 수급력을 좀 올려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젠백스는 붙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샤페론과 젠백스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샤페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젠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우위에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게 몇 거래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만한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좀 붙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약에 젠백스를 좀 지켜보고 좀 체크하고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11,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11,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와주고 이 가격대를 젠백스가 충분하게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마저도 일단은 이탈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안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젠백스에 관한 기술적인 전략들도 받아봤습니다. 11,000원 선을 좀 눌려주는 구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오 종목군들의 워낙 수급이 놀려 있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는 게 오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또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관련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네네. 하셨잖아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밸류업 쪽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걸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보게 되면은 밸류업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내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 또 이제 긍정적인 주주 환호치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완성차 업계들이 금리 인하 수혜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할부 금융이라는 걸 찍잖아요. 맞아요. 네. 할부 금융이라는 걸 찍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 구매 수요도 충분히 더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지금 성장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긍정적인 시너지 부분들이 전부 다 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금융, 보험, 은행 해가지고 너무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은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실적 부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업황이 조금만 돌아선다라는 이슈만 또 얹혀진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파급적인 효과, 이 수급적인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미국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에서는 결국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이쪽에 좀 강한 수급들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몫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없으신 분들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중장기 입형도 전부 다 다시 또 돌파가 나와준 상황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아마 한 3만 4천 원대 이 부근은 이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 부근을 만약에 뭐 이탈이 나온다고 해도 앞전 저점 라인은 좀 안 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잡고 들어가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까지 일단 밀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실적을 좀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업 지수에 관한 기대감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현대차라고 한다면 GM과의 이슈들도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GM과 현대차가 협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3%밖에는 상승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에 탄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지만 이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SUV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 대형 SUV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도움을 줘서 좀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탄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은? 사실 GM과의 협업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여파를 불러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바라보는 그 요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게 추가적인 이슈가 덧붙여지지 않아가지고 좀 주가 상승이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 업황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 자체, 업황 그렇죠. 자체가요? 자동차 수요가 지금 둔화를 하고 있다는 게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반도체랑 좀 같은 기조에 있다고 보면 돼요. 반도체도 결국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의 실적치보다 더욱더 높아지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도 앞전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실적이 좋았을 때 모든 증권가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많이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일단은 둔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동차 수요도 많이 둔화를 하니까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만큼의 실적을 과연 낼까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걸림돌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인도법인이라든지 뭐 GM 쪽 관련한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주가를 위로 올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추가적인 바닥을 잡고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 거래를 일으킬 만한 부분들의 이슈로는 보기가 다소 어렵다. 근데 지금 상승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이슈 부분들 좀 맞물렸던 부분들이 일단 금리 인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구매 수요가 일단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구매 수요가 동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밸류업이라는 하나의 또 살이 붙어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대차나 뭐 기아나 대표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완성차 업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의 전체적인 이제 전망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저희가 실적 발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시즌인 것 같네요.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께 인사드려볼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이 그래도 장중한 때 하락을 딛고 상승불 켜낸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그리고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5% 상승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0.07%의 약보합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수급은 있지만 그 수급이 특정 섹터에 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이 됐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시장에 어떤 거래 대금이 몰렸는지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철강과 금속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금 관련주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경영권 분쟁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풍과 고려 아연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영풍 같은 경우에는 29.79% 상승하면서 철강과 금속 업종들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우AL 같은 경우에도 3.6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철강과 금속 업종들의 상승률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의약품 관련주들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이오 섹터군들을 보자면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온 김에 테마주들도 한번 올려보자라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구충제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삼일제약,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CDMO 관련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로 또 부각을 받으면서 7.75%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역시나 시장에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황제주의 자리에 다시 한번 단단히 등극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치매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업종도 물론 있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들 이야기해 볼까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BH는 아이폰 관련주인데 아이폰에 관한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소식들 시장에 나왔었죠. 오늘 시장에서 6.18%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목표주가 하향에 관한 우려감들 계속 제기가 됐고요. 솔루엠과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각각 4.74%, 3.70%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 수급 돌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 업종들인데요. 일단 미용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하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3.40%의 하락률을 나타냈고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도 보여줬고요. 디에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와는 좀 다른 양상들 보여주면서 건설주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들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좀 몰려가는 모습들 코스피 지수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도 궁금합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40선을 웃돌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두드러졌던 점은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한번 살펴봤더니 탑10 종목들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였으며 특히 1등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었다입니다. 코스닥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샤페론이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가 글로벌 진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제약사들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부터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 넘는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죠. 사실 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구 개발을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로 꼽히는데 오늘 그 면모를 정말 잘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도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 보여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큰형님이 잘 이끌어줬는데 아우들이 또 잘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고공행진을 한 채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8%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3% 넘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내 하락 전환 후에 3% 가까운 약세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기기 쪽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쪽은 역시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퓨런티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죠. 이슈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이 구글의 웨이모 실무진들이 무려 3번 이상이나 만나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또 논의를 잘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인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GM 최근에 또 협업 이야기도 함께 나왔었죠. 자율주행 포함해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동맹 우리 강화할 것이다라는 것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2% 넘는 고공행진을 펼치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기타 서비스이고요. 이 안에서는 FN 가이드가 눈에 띕니다. 이쪽도 역시나 경영권 분쟁에 있었습니다. 김군호 전 대표가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원하는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이야기 펼쳐지게 됐습니다. 요즘 이런 분쟁 정말 많죠. 고려아연, 영풍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비해서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갔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쪽이고요. 이쪽은 또 하락으로 이름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폰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었죠. 전작 대비해서 13%가량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각각 54%, 27% 하향 조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짓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빅 이벤트를 소화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BOJ 회의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모든 이벤트들 저희와 함께 소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